네, 한 주간의 한반도의 정세와 북한의 움직임을 짚어보는 문관연의 통일열차 시간입니다. 오늘도 외교 안보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한 연합뉴스의 문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셨습니까? 이산가족 1차 상봉 일정 지금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측 가족들이 남북 출입 사무소에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화면은 지금 현재 시각입니다. 실시간 화면이죠. 짧은 시간입니다. 2박 3일 모두 11시간인가요? 12시간인가요? 네, 1시간이 늘어서 이제는 12시간의 예. 만남인데요. 네. 일단 그 북한에서 오늘 오전에 이제 행사를 다 마치고 작별 상봉과 식사를 같이 하고 현재는 이제 군사분계선을 통과를 해서 예. 통문을 들어와서 이제 동해선 남북 출입 사무소에서 입국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과정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기에서 이제 또 이동을 해서요. 결국 이제 설악산 콘도까지 모두 와가지고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걸로 현재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왼편으로 조금 전에 금강산 호텔에서 이 눈물의 이별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 언제 봐도 애틋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부터 지금 금강산에서 계속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들이 한 10명 정도 남측에서 지금 동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자들도 저 장면이 오면은 대부분 눈물을 감출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옵니다. 60여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게 비단 이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분단과 그리고 질곡의 역사가 모두 응축되어 있고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아픔을 또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취재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눈물을 흘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고 9대의 그 버스에 나눠서 우리 이산가족 그 당사자들이 이제는 마지막 지금 손을 흔들어주고 있는데요. 예. 저 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시는 이제 만날 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봐도 사실 마음이 아주 뭉클해지는데 뭐 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족과 헤어진다는 그 아픔 저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마는 작별 상봉을 했던 2시간 영상도 저희가 지금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작별 상봉 당시의 영상들 그 영상을 보니까 가족들이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눈을 잘 못 마주치는 모습을 봤거든요. 예, 지금 저 모습입니다. 작별 상봉 모습인데. 글쎄요, 네, 지금 그 어른들이 이제 뭐 정을 띈다 이런 예. 또 표현을 하는데요. 네. 마지막 모습을 좀 이렇게 스스로가 이제 매몰차게 마음의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서 눈을 서로 마주치지 못하고 또 악수를 하지 못하고 좀 돌아서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뭐 전날에 만났을 때 우리 내일 이별할 때 울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 또 전날 저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또 눈물을 흘리시는 사연도 생각이 지금 나는데요. 이렇게 헤어지면 이제 다시는 못 볼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 분단 상황에서는 그 13만 명의 이산가족, 현재 그 정부 이산가족 정보 시스템에 등록이 된 13만 명 가운데 예. 7만 5천 명이 지금 돌아가시고 5만 7천 명만 남아서 현재 이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단 한 차례 그 기회도 거의 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이번 그 금강산을 방문한 것도 굉장히 큰 행운이라면 행운인데요.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제도적으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은 남북 간에는 이러한 그 일회성, 이벤트성 이런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보다는 또 서신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예. 아울러서 서울과 평양에 또는 각자의 그 남북의 가족의 가정에 인터넷 시설들이 대부분 돼 있다면은 예. 화상을 통해서라도 현재 우리가 뭐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에 있는 아니면 유럽에 있는 전 세계 지구촌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화상 통화가 가능한데 이 가까운 남과 북의 38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 사이에 이런 화상 통화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는 서로의 이제 소재를 파악을 했고 예. 건강 상태를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서로에 대한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신 왕래나 또는 화상 상봉
그 외에도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헤어진다는 게 굉장히 이들 가슴을 좀 먹먹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1차 상봉단이 우리 측 가족이고, 그러니까 우리 측 가족이 신청을 한 거고, 2차 상봉단 같은 경우는 북측에서 그러면 신청을 한 건가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측에서 신청을 한 북한에 있는 가족 83가족을 이제 2차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22일부터 열리는 24일부터 열리는 제 2차 상봉 행사 이게 순차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북한 측에서는 83명의 예. 이상 가족이 이 금강산 지금 보시는 저 현장에 이제 오실 예정이고요. 이들을 찾았던 남측의 가족들 그러니까 약 수백 명, 그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찾아서 또 이 금강산에 올라가서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무엇보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례화가 참 필요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왜 이건 사실 인도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추진이 안 되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사실은 이제 1985년에 처음 열렸고요. 당시에는 뭐 30명 안팎의 고향 방문단 형태로 평양과 서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6.15 정상회담을 2000년도에 개최한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유를 해서 결국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번까지 포함하면 이제 21번째 상봉 행사가 열리는데 대부분 그 설날과 추석 이런 민족의 명절을 계기로 네. 상봉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만날 거면 차라리 상봉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상시 만남이 왜 불가능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는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그 주차장 그 약간 그 오른쪽에 보면은 고성군 그 온정리 일대 조포마을이 있는데요. 예. 약 6,000평 규모의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할 때 남북이 합의를 하는 거는 이처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확보를 하면은 예. 그 공간에서 언제든지 필요하다면은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방문을 해서 만나면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런 차원에서 해서 결국 이제 2008년 7월에 개장을 했는데요. 그런 그 본래 취지하고는 좀 무관하게 당장 좀 불행했던 것은 바로 그 이산가족 면회소를 준공하던 시점에 예.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광약 씨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 시점이 예. 그때. 네, 이처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문제라면은 다른 그 영향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군사적인 문제에 맞물려서 변수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다 열리지 않았다를 한참 반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이산가족들은 고령화로 계속 현재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물리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부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엔 좀 부디 이뤄지길 바라보겠고요. 이슈를 넘기겠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9월 방북설이 나오는데 지금 9월에 뭔가 굵직굵직한 북한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주목이 가는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현재까지는 그 싱가포르 언론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 같으면은 이제 중국의 4세대 이제 지도자로서 2012년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시에 이제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는데 예. 북중 간의 과거의 선례로 미뤄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호흡을 보여줄 걸로 예상을 했지만 북한의 이제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서 북중 관계가 과거의 전통 관계가 깨지고 결국은 냉각기를 계속 가져왔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부터 지금 한반도 이 주변 정세가 급변을 하고 있고 특히 그 북중 관계 벌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지금 베이징을 3차례나 방문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3차례 방문을 통해서 북중 관계가 과거의 전통적인 혈맹 관계를 이제 복원을 했다 본인들이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진핑 주석도 역시 중국을 방문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이제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번 그 시진핑 주석의 중국 방문이 이루어지면 13년 만에 13년, 이루어지는데요. 네. 이러한 그동안의 그 지도자의 북한 방문이 없었기 때문에 북중 관계는 상징적으로 굉장히 좀 삐그덕거린 상태였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그 선례를 모두 다 해소하고 새로운 그
본격적인 북중 관계를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필요성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싱가포르나 외국 언론들의 보도가 네. 먼저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베이징의 중국 외교부에서 정례 브리핑 시간에서도 이러한 점이 좀 감지가 됐습니다. 그 연합뉴스 기자가 예. 이런 외신 기자들의 보도가 있는데 중국 대변인에게 루캉 대변인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었는데 과거 같으면은 대부분 짧게 그리고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매몰차게 이런 이런 부정하는 말투였는데요. 예. 오늘은 그 연합뉴스 질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또 답변도 굉장히 좀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결정된 거는 없다는 차원이지만 전통의 북중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는 이런 좋은 취지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또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대로 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 외교부의 어떤 외교부 대변인의 입이나 또는 이러한 그 브리핑에서 했던 질의응답 내용들이 중국의 외교 정책 방향성을 굉장히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러한 변화는 아무래도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요즘 중국 관계가 아주 안 좋은데 중국은 북한과 더 가까워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언급까지 했습니다. 이래저래 김정은 위원장 몸값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계속. 일단 연내 성사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2차 정상회담 말씀. 예, 2차 정상회담.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그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지금 무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안보 분야에 있어서 종전선언과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등을 둘러싼 미국, 중국, 북한 간의 상당히 외교적인 서로 입장인데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에는 굉장히 먼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비핵화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북한과 중국이 어느 정도 입장을 대부분 같이 해왔었는데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달 말로 현재 예상은 되고 있는 것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지 여부입니다. 예. 만약에 방문을 하게 되면 이제 네 번째가 되는데 사실 3차 세 번째 방북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가는 평양이었는데 뭔가 좀 가져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빈손으로 이제 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예.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볼턴 보좌관이나 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굉장히 많이 기대감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친서를 또 개인적으로 공개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크다. 또 이러한 그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또 열어놓았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만약에 방북을 한다면은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다면은 상당히 성과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다시 이런 협의는 지금 현재까지 약간의 이제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게 그 종전선언 문제이고요. 예.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문제인데요. 속도감 있게 하나의 어떤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부터는 다시 좀 바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번에는 한 주간의 노동신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소식을 소개하는 노동신문 펼쳐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 기자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제가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이제 우중 정치인데요. 우중 정치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현재 우산을 쓰지 않고 굉장히 그 비에 젖어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의 연결식 장면입니다. 네. 굉장히 비를 맞았고 안경은 비를 맞아서 결국은 뿌옇게 뿌옇네요. 안개가 끼어 있고요. 검은 그 인민복 차림을 옷을 입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옷이 다 젖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동안에는 굉장히 본인의 하나의 어떤 그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스스로의 어떤 존엄 자체 그였는데 비가 오는 가운데 저렇게 장대비 속에서도 우산 쓰지 않고 비를 맞는 모습을 직접 노동신문에 이렇게 공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저 화면은 예. 최근에 평안북도 양덕군에 있는 원천 지역을 공사장을 또 방문했었는데
마침 저 때도 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얀 그 긴팔의 인민복을 입고 현재 현장을 방문했는데 저기에서도 굉장히 비에 젖은 모습인데 저게 8월 17일자 노동신문에 현재 보도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았던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의 연결식은 그 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불과 4일 만에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빗속에서 우산도 쓰지 않고 이런 직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그 모습은 결국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북한의 전 노동당 당원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가 됐다는 건데요. 문 기자 보시기엔 우중정치라는 이름을 굉장히 잘 지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 오는데 비 맞는 모습을 굳이 공개를 할까요?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만약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치라면은 공식적인 행사에 나갔을 때 우산을 쓰고 당연히 행사를 해도 누구도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저러한 모습은 본인이 우산도 쓰지 않고 현재 과거에 그 군부를 대표했던 김영춘 부장을 보내는데 매우 최대 예우를 표시하는 것이다. 결국 이 군부를 이끌었던 인민무력부장에 대한 그 마지막 저런 예우는 결국 현재 북한의 군인들에게 전체 사기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심을 다스리기 위한, 다독이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어떤 스킨십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저기 온천지구에 방문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때도 비를 맞고도 공사 현장을 저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 당신들이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동안 나도 그에 대해서는 이처럼 하나의 격식 없이 당신들을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공감이네요, 하나의 일종의.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하나의 어떤 주민들을 다 결속을 다독이는 그리고 본인의 스스로의 굉장히 위상을 낮추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주민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려한 듯한 본인들 표현을 하면 이제 인민을 배려하는 인민을 존중하는 그러한 정치인데요. 다음 달 그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굉장히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건설 현장에 동원이 되고 있는데 예. 이들에 대한 어떤 위로 차원이 아닌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노동신문은 사진 하나, 뭐 기사 하나하나 다 정말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지금 우리 측에서는 엄청 크게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예. 언론에서. 북한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측뿐만이 아니라 외신들 지금 현재 모두 다 헤드라인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굉장히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번 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중앙통신뿐만이 아니라 노동신문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네요. 아예요. 네, 아직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 그러니까 20차가 2015년 10월이었는데요. 예. 당시에는 그 시작하던 첫날 짧게 우리로 말하면은 1단 내지는 2단 정도로 해서 노동신문 일부에 좀 보도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왜 보도를 하는지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동안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요. 우리는 그 가족 하나하나의 어떤 사연까지도 또는 예. 어떤 선물을 하는지 또 어떻게 헤어졌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상세하게 보도를 했지만 북한 언론들은 사실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되었다, 진행되었다. 짧게 보도를 했었는데 그나마도 지금까지 보도가 되지 않는 것은 웬 그 배경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 여러 가지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이어서 2차 지금 상봉 행사가 이어지는데 예. 그때는 좀 보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동요하는 걸 걱정해서 그런 걸까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그 북한 정권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불리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능하면 짧게 보도를 했었고요. 이러한 부분도 역시 내용은 지금까지도 이 보도 판단 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위층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예. 아직까지 그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는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차 상봉도 있으니까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연합뉴스의 문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